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A동의 뭐 5층에 32평이다. 그러면 B동의 5층에 32평, 6층에 32평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을 모르거나 또는 임대가를 모르거나 지역을 모르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나 상가나 또 건물이나 개별성이 무척 강한 부동산 물건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선택을 할 때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현재 다주택자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을 똘똘한 걸로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상가에 투자할지 토지에 투자할지 또 건물에 투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상가 투자를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상가 투자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6.93% 그리고 중대형 상가 같은 6.34% 그리고 소규모 상가는 5.94%라고 해서 한국 기준 2016년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고 그리고 또 어떤 상가냐에 따라서 그 개별적인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무척 어렵습니다만은 상가 수익률도 괜찮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 대책이나 미래 가치를 보고 상가 투자하는 것도 우선 공부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가 종류를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주로 이렇게 잘 보고 다니시는 근리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최근에는 입찰만 또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많아서 입찰을 받아서 또 거기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가 가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 보면 단지 내 상가는 무조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 상가도 안정적으로 그 상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 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리고 상가의 위치가 어디인지 상가의 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다니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시설 상가라고 해서 예를 들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곳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곳에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상가 주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전포겸용 택지에 지어진 상가주택도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있는 전통적인 상가 형태가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태원이나 아니면 홍대 같은 곳도 지금 골목골목 상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를 리모델링해서 상가주택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수익률을 아주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상권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미리 선점했다가 그 다가구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상가주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아유 저거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중요한 요인들이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지하철역과 버스 노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골든 존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아주 좋은 위치고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초입, 이동 동선의 점포 횟수가 많은 지역, 점포가 코너에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매장의 수익률은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지도를 열심히 살피는 공부를 좀 하시면 상가를 매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진입이 조금은 편리해야 합니다. 상가 앞에 녹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펜스가 쳐져 있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그 지하철 환풍기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상가를 접근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다면 상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이동이 편리한 편리한 상가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출구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의 상가, 대표적인 지하철역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역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우체국이 있고 뭐 경찰서가 있고, 그렇다 보면 여기 공원이 있고, 이렇다 보면 저녁에 상권이 다 끊긴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지하철역이라 하더라도요. 관공서는 이제 낮에 일하고 저녁엔 닫고, 공원은 밤에는 깜깜해지니까 상권이 형성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과 같은 비상가 판매점들이 모여 있는 곳, 아까 말씀드렸던 하계역 같은 곳들이 이렇게 노점상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상가를 매수하시면 또 운영도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주거지역과 동선이 연결되는 거. 결국에는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교통기관을 이용해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회사로 가는 길에서 또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의 상가들이 좋은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매수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상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권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취등록세나 양도세, 재산세, 부가세 같은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절세를 위한 아이디어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는 개별성이 있는 부동산 물건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층수에 따라서 각각 그 상가의 구성이 달라지고 또 임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는,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서는 황금성이 좀 낮은 부동산 물건이기 때문에 자금 대책도 꼭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